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부터 굉장히 제가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고민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내용은 간단한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카제 하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빚이 2억 5천 정도 있는데, 저한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저는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착각해서 빚 보증 서주는 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빚 보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요. 전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해서요. 라고 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 하죠? 누가 이런 얘기 합니까? 그 아는 사람이 뭐 친구예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뭘 했길래 빚이 2억 5천이나 있고, 왜 님한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까? 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게 낫네요. 네. 빚이 2억 5천이나 있다는 사실은, 뭐 집을 사가지고, 뭐 아파트 들어간다고 대출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빚이 아닌 나머지 빚은, 좋은 빚은 아니겠죠. 사업하다 망해서 보증보험 들었다고요? 음, 근데 그걸 왜 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님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사연자분도 뭔가 뭐 누구한테 이제 손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일단 가족은 아니죠. 이 아는 사람이라는 게 님하고 뭐 어떤 혈연 관계,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 관계 아니죠. 여러분 있잖아요. 예, 그냥 빚 보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랑 정말 친하니까 해주고 사랑하니까 해주고 가족이니까 해주고 그러다가 다 박살납니다. 야, 아니 여러분 빚 보증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빚 보증을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빚 보증 서달라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뭐 보증 서달라는 분들이 뭐 갖가지 사연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빚졌으면 자기가 책임지세요, 제발. 남 자빠지게 하지 말고. 나 솔직히 그분 정말 나쁘네요. 신불자의 노숙자라고요. 그분 정말 나쁘시네요. 저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거든요. 저 사연자분이. 사람이 정말 순진하고 착하신 분인데 순진하고 착하니까 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만하니까. 일반 사람한테 얘기 못하겠죠. 이 얘기하는 순간 바로 욕먹겠지. 돌았나 하면서. 아니 이걸 들어줬어요? 사연자 이걸 들어줬습니까? 애초에 들어줄 필요가 없어.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빚진 거잖아. 자기가 빚졌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좀 못 갚겠으면 뭐 파산하든가 워크아웃 신청하든가. 욕은 못했다고요? 파산하면 되잖아요. 파산하면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보증을 사달라고 합니까? 왜 보증을 사달라고 그래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별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나쁜 사람이죠. 빚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의 인생보다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집안 파탄 나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이 빚 때문에 소중한 집 날려먹고요. 가족들 인생까지 송두리째 뺏기고 몇십 년씩 빚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자기도 보증 서서 사기당해서 억울한 것 같다. 그 억울한 거하고 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응? 내가 봤을 때 핑계 대는 것 같아, 핑계. 그냥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약간 연민해져 느끼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자기 사정이에요, 지 사정. 지가 못해가지고, 빚져가지고 힘들어진 거 아니야. 그걸 왜 님한테 그래요? 님이 뭐 그분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신세진 거 있어요? 아니면 진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큰 은혜를 입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해줄 필요도 없고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요한님.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 뭘로 보고. 아니, 도와주긴 해도, 아니, 저거 뭐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보증서 달라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돈 받지 마세요. 몇 번 도와줬다고 저 보증서 달라고 하는 거야? 둘 다 안 내, 둘 다. 보증 서는 것도 아니고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아니, 뭘 그래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줘봤자 뭐 님한테 진짜 인생에서 정말 크나큰 어떤 진짜 내가 목숨을 던질 정도로 정말 힘든 순간에 도와줬다는 겁니까? 그런 순간 있다 하더라도 보증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단호하게 나가셔야 돼요. 단호하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 보증 같은 거 할 생각 없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거면 더 이상 저하고 만나시지 마시죠. 한 번만 더 보증 얘기하시면 저 안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얼마나 인생을 허투루 살았는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증 서달라고 얘기 못해요. 그리고 굳이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왜 개인 파산하고 워크아웃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조이진. 그런 거예요. 뭐냐면 빚보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빚보증이 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갑이 있고 보증을 서준 을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갑이 도저히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되면 그 채무의 책임이 을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면 저 사람 빚이 2억 5천 있잖아. 그럼 님 보고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차피 저 사람은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님이 봐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럼 그 폭탄을 님한테 던지는 겁니다. 난 안 되니까 네가 해라. 2억 5천 네가 갚아. 저 사람 안 되니까. 아니 김동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님이 만약에 보증을 서잖아. 그러면 저 2억 5천의 빚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어요? 아니 웬만큼 좋은 집에 다녀도 2억 5천이면 좀 버겁지 않나요 여러분? 웬만큼 좋은 데 다녀도 2억 5천 빚 생기면 저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갚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람들은요 1억 있어도 숨이 막혀. 1억 있어도. 왜냐 뭐 달에 100만원도 못 모은 사람들 많잖아요. 달에 100만원씩만 갚아 나가도 얼마야? 달에 100만원씩만 갚아 나가도 20년 20년 더 넘죠. 2억 5천이면 1년에 1200만원씩 20년 한 23년 해야겠네. 23년 21년 했네. 21년 이자부터 거기다가 이제 빚에다가 이자까지 붙잖아. 그러면 말이 20년 이제 20년 플러스 알파예요.
평생토록 못 갚는 거야, 쉽게 말해서. 왜냐, 이 빚이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빚이 그냥 순수하게 2억 5천만 원, 액면가가 2억 5천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자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자가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갚아나가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자가. 요즘에 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2억 5천의 금리, 요즘에 한 6%, 7%면, 그럼 1년만 하더라도 거의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거야, 이게. 내가 갚아나가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님한테 넘어오자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빚보증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빚보증 이해 못하면. 여러분, 빚보증을 왜 서주면 안 되는 게, 서주면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빚보증 서달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못 갚으니까 너보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말을, 너보고 대신 갚으라고 하면 안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웃기게 그런 거예요. 나쁜 뜻을 뭔가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증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 요즘엔 이제 보증이나 얘기 안 하고 명의비를 알아요, 명의. 그것도 보증이에요. 요즘엔 사람들이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증이 아니라 명의 좀 필요할라. 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것도 보증입니다. 예. 그것도 보증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무 서류나 다 갖다 주고 해주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거 나한테 들이밀고 뭐 보증이니 뭐 명의 달라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는 오지 마라. 저 두 번 다시 안 볼 거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님이 무슨 뭐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단한 사람한테 얘기 못해. 능력이 막 이렇게, 대단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얘기 못해요. 만만한 사람한테 얘기한대, 만만한 사람한테. 이 동구탁이라는 거는 뭔가 좀 능력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만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님이 만만해 보였다는 거예요. 왠지 적당히 꼬드기면 내 어떤 의중을 따라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꺼낸 것 같아요. 오늘 잘 오셨어요.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해주는 순간 님 사는 집 날라가요. 집 날라간다고요. 님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럼 님 때문에 부모님 살고 있는 집이 쫓겨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겁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남의 부탁 같은 거 안 해주면 돼요, 그냥. 그냥 남의 부탁을 안 해주면 돼. 그냥 서류 같은 거 사인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내 이름을 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로계약서나 뭐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거 말고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명해서 사인하는 거는 은행에서 있잖아요. 계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청이나 이제 주민센터 가가지고 공문서 쓰는 거 말고는 쓸 일이 없어요, 사실상.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서류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뭐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 명의도 뭐든 안 된다고 해. 만약에 말 안 듣잖아, 경찰에 신고해요. 점주님한테 얘기하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세요. 무조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안 된다고 해요.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안 그래요?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납치해가지고, 어? 지문에다가 이제 지장 찍어가지고 혹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런 일 안 발생합니다. 님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강제로라도 뭐든 안 하면 돼. 내가 볼 때 그분하고 좀 만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시고. 이 인생이 달린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이번 사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보증은 절대 서주면 안 돼요. 명의도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보증이든 명의든 다 안 돼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증 써주면 안 된다. 보증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이 보증을 써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대한민국 정문화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거 진짜. 이 정문화가 여러분 있잖아요. 안 좋게 작용하는 게 이런 어떤 보증이나 사기 범죄에 굉장히 많이 이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있잖아요. 님이 있잖아요. 뭐 서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전화도 받지 마세요. 이상한 전화 받지 마시고 그리고 휴대폰도 함부로 넘겨주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님 개인적으로 뭔가 있잖아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건 그 어떤 것도 넘겨주지 마세요. 예.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신분증 도장 그리고 서면 같은 거 예, 절대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야죠. 어? 그리고 님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사람 돌았다 얘기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돈을 더 벌려고 하다 아니면 자기가 신분관리 똑바로 못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날려먹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 오히려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돈을 적게 벌어가지고 월급이 작아가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뭐 잘해보려고 하다가 말아먹거나 아니면 누구 도와주려고 하다가 말아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돈부터 자기 지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살만합니다. 괜히 소중한 거 잃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카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